이어서는 추동원 기자와 함께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될까요? 네, 미국 최대 백화점 중 하나입니다. 메이시스인데요. 최근에 유통업계의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이시스 역시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Mood darkens, 분위기가 어두워지다라고 합니다. At Macy's, retail spending slows. 메이시스의 소매 지출이 둔화되면서라는 제목입니다. 메이시스는 이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과잉 재고 더미를 마침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였는지는 저희가 킥박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눈앞에 놓인 문제는 이제 의류와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둔화입니다. 그리고 메이시스의 주가는 예상보다 분기 매출이 좀 부진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약화 추세라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재고에 대한 역경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아직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 부진이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나 봅니다. 네, 소비 부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서 지금은 이제 유통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는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팔고 있는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이시스에서 판매 실적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못 팔리는가를 통해서 실물 경제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월마트와 메이시스 조금은 상반적인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아무래도 싼 가격을 앞세워서 서민 물가, 일반적인 장바구니 물가를 볼 수 있다면 메이시스는 기본적인 임의 소비 물가들을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 전 실적이 발표된 직후 메이시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0% 안팎까지도 내려갈 뻔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 실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장을 마감했는 데는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직후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은 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가이던스와 여러 가지 향후 실적에 굉장히 메이시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시면요. 분기 순매출은 49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46%나 감소한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에도 56센트로 시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나았지만 잘 안 나왔다라는 결과이고요.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에는 5.5%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7.2%나 줄어들면서 시장의 어려움 생각보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유통업의 가장 큰 고민은 재고 문제였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했었고요.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물건들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으나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코로나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유통업계가 한 발 늦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유통업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마트 그리고 의류기업인 갭과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에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 문제도 1년가량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유통업계도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메이시스는요. 전년 동기보다 상품 재고가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2019년 대비해서도 16% 정도 줄이면서 재고 문제는 드디어 해결하는 분위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경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백화점의 타격이 더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과 같은 그래도 필수 소비재들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 팔리면서 선방을 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반면 그 외에 임의 소비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타겟과 같은 일반적인 유통기업 그리고 지금과 같은 메이시스와 같은 백화점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 가지 유통업계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 그리고 지갑이 얼마나 닫히고 있는지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자, 4월을 넘어서 5월, 5월을 넘어서 6월이 시작된 지금 과연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언제쯤 다시 열릴까가 바로 미국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미터 통해서 앞으로 경제 전망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루시드 관련된 건데요. Lucid raised enough cash to last until 2025. 루시드가 2025년까지 충분한 현금을 만들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Why stock is tanking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를 킥박스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의 추정에 따르면 1분기 현금 잔고는 2024년 중반까지 루시드의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다라고 합니다. 루시드는 신주의 60%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약 30억 달러의 주식 판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루시드 주식에 대한 사우디의 소유권은 약 60%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월가에서도 어떤 포인트들이 루시드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네, 루시드 2021년에 첫 자동차가 보여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상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자금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루시드를 제2의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공룡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했었었는데 그의 기대에 비해서 많은 기대감을 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30억 달러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돈은 결국에 사업의 성장 그리고 빠르게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어찌 보면은 자금을 확보했다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유상증자가 발표된 직후 주가가 8% 이상 빠졌었는데요. 실제 장이 열리자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6.24%나 빠진 6.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의 충격이 꽤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겪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루시드가 사업을 펼쳐나가는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금리가 상승했고요. 전 시장 전반의 성장의 둔화가 확산되는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인 이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 루시드의 판매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결국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되고 조금은 좀 고급 모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루시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 지금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점이자 숙제 중 하나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유동성 확보를 충분히 해둬야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의 붕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루시드는 3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길게 봤을 땐 2025년까지는 현금 유동성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현금 유동성의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으며 문제는 이제 상용화되고 대중적으로 차량이 판매되는 시점까지의 시기가 생각보다도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단적인 예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첫 모델 로드스터라는 모델을 처음 출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 이러한 현금 흐름이 정상화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21년에 첫 차가 출시된 루시드 입장에서도 30년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되는 이런 현금 유동성의 확보 그리고 소비, 투자금을 통한 소비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또 90억 달러를 썼다라는 테슬라의 이야기를 봤을 때 루시드가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 남은 숙제들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사우디의 국부펀드, 이번에 이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비율이 60%나 된다라는 것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 그리고 경영자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미 루시드는 2021년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이번에 또다시 늘어나면서 과반이 훨씬 넘는 60%의 지분을 사우디 지분으로 가지게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경영상의 흔들림, 추후 이제 적대적 M&A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가능하냐라는 우려 역시 이번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쪼록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들이 쇠락할지는 지금부터 계속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루시드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와 ADP였고요. 두 번째로는 또 메타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 일주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